군비 증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지 계속해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무려 37% 인상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국방비 증액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군사적 긴장이 있는 상태도 아니죠. 그리고 어떤 군사적 위협이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국방비 증액 그리고 무기 도입은 오히려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네. 군사적 긴장이 발생해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액과 무기 도입이 주변국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들을 도입하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악화되는 수준이 아니라 미중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중국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사드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기지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군비 증강도, 국방비 증액도, 무기 도입도,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참가하는 것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언해 주실 분은요, 평화통일시민행동의 정책국장이십니다. 네, 오늘 인터넷으로도 생중계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갖고 이야기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수요 평화촛불 참가자 평화통일시민행동 정책국장 이승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계절의 변화는 우리가 미처 준비할 겨를도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역사의 크나큰 진보의 변화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천천히 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환기의 시대 속에서 역사적 변화를 더욱더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요소수와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 경험이 많지 않아 요소수가 무엇인지 몰라서 찾아보았습니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자동차 엔진이 작동하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디젤 차량의 경우 배기가스에 질소산화물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이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될 경우 토양이 오염되고 미세먼지를 유발합니다. 때문에 질소산화물을 처리해야만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요소수입니다. 질소산화물에 요소수를 뿌려주게 되면 질소와 산소로 환원되는데, 이렇게 요소수를 이용해 질소산화물을 처리하게 되고 그 후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젤 차량의 필수적인 물품인 요소수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소수 생산에는 대량의 석탄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중국은 석탄 공급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석탄으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데 석탄이 부족해 전기 생산량도 떨어져 공장 가동도 매우 힘든 상황이 지금의 중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비료 물품 수출 통제 정책을 실시해 국내 경제를 안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자국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 요소수 수출을 억제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요소수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현 요소수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과 중국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의 상황이 곧바로 우리에게 영향이 가해지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과 불필요한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요소수 생산의 자립적 생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을 하지 않는 이상 대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집니다. 이처럼 한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국익의 관점에서 한중 관계를 실리에 맞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대정책적 고민이 없는 듯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압박 정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있을 한미 안보 연례 협의체인 SCM에서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연계를 위한 실무 논의체인 한미 국방 워킹그룹 창설을 논의한다고 보도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익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우리의 대외 전략을 맞추겠다는 발상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한반도의 작전 지역을 넘어 아시아 지역으로의 주한미군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 지역에 군사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충청도 지역에 2대가 배치되어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부산에 2대 더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대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북의 잠수함이 남해로 넘어와 SLBM 등을 발사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사거리가 충분히 긴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는 북이 잠수함을 이용해 남해까지 내려와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추가 배치되는 그린파인 레이더의 탐지 사거리가 훨씬 길어졌는데 추가 배치를 통해 중국과 군사적 갈등 상황에 놓일 경우 중국의 미사일을 조기 탐지하려는 미국의 목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린파인 레이더의 종류가 조기 탐사 미사일의 목적이고 조기 탐사의 목적이 있고 한미 간 군사정보가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한미 간 군사정보 통합을 위한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무는 더욱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지역이 미중 갈등의 격전지가 되어 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양안 문제에 관해 중국의 입장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지속적으로 대만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명실상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일환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만 해협에 고도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의 미중 간 군사적 대치는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초반에 언급했듯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는 이 같은 미중 대립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리에 맞는 대정책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미국의 중국 압박 정책 가담을 중단하고 실리를 위한 자주적 입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미국 추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의 평화와 자주를 지키기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화통일시민행동 정책국장님의 발언이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소수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대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요소수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왜 필요한지 앞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생활에 정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버스 등에도 이 요소수가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물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물류 대란이 일어나겠죠.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택배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자재 값도 상승하고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요소수 왜 갑자기 부족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필요한 요소수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왔는데요. 네, 중국은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호주에서 주로 수입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호주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요소수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최근 전력난까지 겪고 있는데 해외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석탄까지 국내용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요소수 품귀 현상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중국 왜 전력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했겠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데 호주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쿼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쿼드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가하고 있는 안보회의체입니다.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쿼드 국가들은요, 합동 군사 훈련을 이어가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오커스라는 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오커스 또한 미국이 중국을 포위 압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의 안보 협의체입니다. 국방외교 정책 교류와 첨단 기술 및 정보 교류를 하는데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 비화성을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라면 그런 원칙 따위 내던져버리고 핵 잠수함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도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참가하는 기밀 정보 공유 동맹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는요,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하고 한국도 여기에 참여할 것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쿼드,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 전략에 호주가 동참하면서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은 호주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요소수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요소수 문제를 미중 간 갈등이 전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전략 물자를 자급자족하지 않고 전적으로 중국에만 의존했던 것도 문제입니다. 요소수 문제는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요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실리콘,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가격도 중국 영향으로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그네슘은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등의 소재로 쓰입니다. 대부분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들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요, 미국과의 교역량보다 2배 가까운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중국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호주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영향만으로도 우리나라는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처럼 난리가 나는데, 만약 직접적으로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미 미국의 중국 압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중국을 겨냥한 다국적 연합훈련을 진행했죠. 텔리스만 세이버라고 합니다. 미국의 현직 상원들은요, 우리나라 오산 미군기지에서 미 공군 대형 수송기를 타고 대만에 방문했습니다. 가뜩이나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죠. 미국이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사드 기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케케묵은 한미동맹에만 맹신하면서 중국 압박에 동참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덤입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시급한 것은 바로 자주의 입장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그냥 요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중국 봉쇄 전략의 동참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평화 촛불에서 나눠볼 얘기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모여주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킨다고 둘이 다른 하나 좀 멀고 네, 일단 촛불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쪽으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래도 준비해 주시고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본 노래일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며 함께 불렀던 노래죠. 박근혜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면서 다음에 들어오는 정권에게 많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는 무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파탄난 지 오래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무기들을 도입한다면 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국방비를 증액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중국 봉쇄 전략에 동참하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재인 정부,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를 도입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을 다시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다시 이곳에서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평화 촛불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짓은